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 악한 마귀의 활동하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신령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전 성경의 기본 틀이고 뿌리고 그것이 목적이고 전 구속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자세히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도모를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그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서며 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모든 뜻은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그 나라와 백성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런 택한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아의 왕국이요. 또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 민수기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를 주권자로 모시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와 백성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복되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 전에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으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곧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이 근본적인 역설적 진리의 원리를 모르면은 전부 다 날라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최후의 영광, 최후의 멸류관,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땅에 보면 외치는 다 전형적인 거짓 선자들이요, 다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입니다. 이거를 대전제로 깔고 항상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만 복 받는 거,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 유럽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국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모든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전하게 된 유럽이 받은 복, 그걸 또 압축해서 오늘 미국이 받은 복,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문명하고 발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것, 이걸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차 나타날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계획들과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도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 그대로요. 오늘의 역사 그대로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설명 못합니다. 전 세계는 한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지금 모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또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에 내 현재 위치와 가고 있는 그 방향과 그 길과 행선지가 다 나오고, 개인은 개인대로, 여호와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인은 개인대로 우린 모르죠. 여기 내 제자 하나가 밤에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냥 차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냥,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신고를 했어요. 저 앞에 술 취한 차가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다. 그러니까 폴리스가 달려와서 이 학생이 이제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상가 마당에 이제 차를 세우고 잠깐 쉬고 있는데 폴리스가 왔더래요. 너 술 먹었느냐? 아, 나 술 안 먹었다. 뭐 재보니까 술이 안 나오죠. 너 근데 왜 왔다 갔다 했느냐? 마약했냐? 아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그랬겠다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러니까 폴리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더래요. 하늘의 인공위성이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스마트폰이 내가 어디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 정체가 뭐며 이 차량 번호 하나만 딱 보게 되면 조회하게 되면 이 누군지 내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스가 그냥 딱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고 하나님 눈 감고 아우하고 쏘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을 안 하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덮어놓고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다 이렇게 봐주고 노그렇게 봐주니까 그렇게 숨 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만 못하고 인공위성 무슨 GPS만 못합니까? 세계는 지금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도 말하기를 너희가 도망갈 수는 있다. 그러나 나 숨지는 못한다. 왜? 땅도 내 것이요, 땅 밑에도 내 것이, 어디나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베리치 받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가 어디에 가나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스마트폰이 짐승의 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전 세계 한국이 이 코로나 대비하는 면역, 이 방역 여기에 아주 세계 유엔의 모델 케이스가 됐습니다. 왜냐? 한국은 모든 것이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국이 정부가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 모든 행정 자체가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가장 IT에 최고 앞으로 가 있고,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그 원인, 맨 처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디로 가서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까 다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하니까 방역이 아주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게 세계에서 따라 하려도 못해요. 우리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지금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살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자기 위치를 항상 알리고 다녀야 됩니다. 여거에 북한에 잘못하는 그런 그 무역을 하는 이런 배들이 이걸 끄고 다녀요. 끄고 다녀도 다 추종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배, 자동차,
우리 각자 개인 현재 위치 가는 방향 그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국가라고 하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전 세계 국제관계 속에서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이 국가의 GPS, 국가의 내비게이션, 국가의 이 확실한 이 GPS의 자기 위치를 자기 방향을 자기가 간호히 가고 있는 곳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국가의 지도자, 내비게이션이 없는 모든 각계 지도자, 내비게이션이 없는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내비게이션 없는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치이고 맥히고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내비게이션 목적과 방향과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이 세계 나라 중에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로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가는 그런 지도자는 앞에 어떤 태풍이 와도 정면 돌파하고 그 태풍을 지나서 망망대해를 지나서 자기의 귀향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 지표와 목표와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도자의 이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병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배땡이나 두드리고 부정과 부패나 하고 있고 그저 순간순간이는 넘어가려고 여러 내 그냥 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위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없으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박정희 없으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박근혜가 이걸 또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전에 없애버렸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 미국을 지금 본래의 미국을 건국한 그 영웅들, 본래 미국의 건국 정신, 본래 아메리카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아메리카 폴스를 들고 나오는 트럼프를 지금 잡아 죽이지 못해서 지금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뭐하나 마귀의 세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은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은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 배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영원히 역적이 돼도 어천년의 가난의 고리는 끊고야 만다. 내 후손에게 더 이상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오늘처럼 공산당의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이나 오늘날 가난의 어천년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이룬 세계의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그걸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이런 지도자가 오늘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라도 국제관계와 역사의 흐름에서 떠나서 홀로 설 수는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말든 전부 다 그 세계에 돌아가는 국제관계와 역사의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확실한 지표가 없으면, 확실한 목표의식과 자기의 위치와 어디로 가야 할 이 방향 감각이 없으면 전부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휩쓸려 끌려가고 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동서고금에서 모든 국제관계에서 힘이 없는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한국이 9월 말에 일제 제국주의 탄압에 들어간 건 간단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몰랐어요. 필리핀과 한국을 놓고서 미국과 일본이 빅딜한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우리가 가질 테니까 한국을 너희가 먹어라. 간단한 거예요.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 각본 짜놓고 하는데 꼼짝 못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멍멍하고 있다가는 꼭 이렇게 넘어가고 말아요. 때놈한테 넘어가든지 누구한테 넘어가든지. 정신을 차려도 지금 제대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한국이 힘이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그저 방향도 없이 그냥 더 끌려만 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모든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하나의 태풍권 속에 다 빙빙 돌아가고 있는 태풍의 눈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역사의 전부 국제관계에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회리바라처럼 돌아가고 있는 한박판의 린치핀이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을 때 오바마가 미리 전화를 걸어서 당선을 축하한다. 당신은 태평양의 린치핀이 될 것이다. 태평양의 역사에 아시아의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중심 린치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이거를 못 보는 거,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절대로 못 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국가 파괴 세력들, 이 악한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꼼짝 못하게 다 발목을 잡고 대통령 발목을 잡고 모든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사법기관, 검찰, 또 판사, 판결, 검찰, 수사 정부가 이제 몽땅 다 이제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화영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깜빵해버리고 저희들의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깜빵해보낸다는 이화영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야당 국회 입법 독재로 지금 완전히 공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당 나라 아니고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판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검사 제 맘에 안 든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놈의 나라가 이게 공산당이지 이게 어디 민주국가입니까? 헌법 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부터 이건 벌써 다 박살내고 깨뜨리는 대한민국 파괴 세력입니다.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왜 용납을 합니까? 이걸 우리 국민이 왜 용납을 합니까? 왜 이런 놈들에게 표를 줍니까? 왜 이런 부정부패를 우리가 그런 부정선거를 우리가 왜 용납하고 입도 못 벌리고 직설이 못하고 지금 뒤에서만 끙끙거리고 들어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와 위기가 몰려오면서 우리 한국의 위기와 기회를 몰고 옵니다. 반드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부패와 타락이 따라와요. 경제가 붕대는 반드시 더러운 범죄와 타락이 따라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방산과 각종 기술과 모든 것을 이제 막 그냥 세상에 따라올 수 없도록 선진국에서 갑질 노릇하던 거 기술을 안 줘? 그럼 관도 우리가 만들게 그냥 눈 뽀짝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1, 2년 사이에 뻔뻔뻔 다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선진국이 이제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버려요. 중국에서 뭐 시토를 가지고 갑질 보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만들어버려요. 알려지니까 사방에 있는 나라들 전부 시토리가 넘치는 나라들을 우리가 다 우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어디서 가세요. 어디서 가져가십시오. 어디서 가져가십시오. 해요 지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 동시에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해서 또 발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꼭 같습니다. 압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막 세계를 막 그냥 막 떠오르고 막 그냥 풍선처럼 막 떠오르고 로켓처럼 막 올라가니까 이걸 끌어내리지 못해서 또 발악하는 요 마귀의 원세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잘못하면 빠져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는 세계의 엄청난 변화, 전 세계가 소용돌이 같은 큰 태풍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 위기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역사상의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GPS 항법 장치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GPS 항법 장치를 딱 가지고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고 가는 국가의 GPS, 지도자의 국가의 GPS, 역사의 GPS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가 돌아가는 큰 태풍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의 태풍의 눈 같은 한국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밖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한미동맹, 한미관계는 혈맹에서 지금은 이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이 자꾸 이제 한미동맹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혈맹, 말로는 한미동맹, 말로는 우리가 너희를 굳게 지킨다. 이제는 그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태평양으로 중국이 나오지 못하게 대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태평양의 포위망에서 한국을 빼놨어요. 이건 뭡니까? 군대로 말하면 군대 주력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휴전선에 주력부대가 망을 치고 철망을 치고 그게 주력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거기에 초소들이 나가 있습니다. 초구병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본 부대에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맨 먼저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뒤에 주력부대에 알려주는 역할을, 이건 죽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초구병은 맨 먼저 죽어요. 맨 먼저 초소에 따로따로 드문드문 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한국을, 중국을 방어하는 태평양 방어선에서 그 주력부대에서 한국을 초구병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방패로 너희가 북한과 중국을 맨 먼저 막아라.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 희생양으로 한국을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하던 한미동맹만 믿어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이미 한국은 제외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 한, 미, 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방어한다는 삼국동맹으로 지금 와갖고 최근에 와서 윤 대통령이 와가지고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국제동맹으로서 이 바이든이 이거를 마치 온 먹이거리처럼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한미일 동맹인데 알맹이는 그게 아닙니다. 한국을 빼놓고 미, 일, 필리핀 방어선을 미국과 대만과 필리핀,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한국은 방어선에서 제외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3자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미국과 필리핀과 일본만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동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중국의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한국은 이제 삼국 정상회담에서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후에 5년 만에 최초의 국제적인 큰 태평양 군사연합훈련을 하는데 거기서도 한국을 빼놨습니다. 일본 함대는 대대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랑 또 오른다고 그냥 그래서 한미동맹만 믿고 또 오르서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벌써 이용을 당할 대로 이제 이용당하고 이제는 초크병으로 이제는 우리를 방패로, 최전방의 방패로 일본을 무장시켜서 일본을 주력부대로 미국과 함께 싸우는 나라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방위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오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암만 해도 못 따라온다. 아닙니다. 저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지금까지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거지. 이제는 방위산업도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누르고 견제. 각종 기술, 이것도 일본을 통해서 한국, 대만과 일본을 합해가지고 또 반도체 이거를 또 한국을 다 뒤집어 엎고 잡아먹으려고. 이제는 한국이 잡아먹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한미동맹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벌써부터 그 전부터 나왔었지만은 이제 제2기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이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거는 철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더 빨아먹으려고 그런다. 아닙니다. 철수합니다. 왜? 지금 의회나
또 배후의 싱크탱크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을 무장을 시켜서 한국을 중국과 일본을 막아내는 방패로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삭감된다는 거예요. 돈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고 한국을 무장시키는 것이, 핵무장시키는 것이 미국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훨씬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기인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이 핵무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이 핵무장 못 가지게 너희들이 다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그러고서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 이것이 중국과 북한이 원하던 건데 이제는 난리가 났어요.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한국에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핵잠수함, 핵무기 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미군 철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불과 며칠 사이에 심지어 서울대 원조 최고의 권위자인 서근열 교수는 정부에서 1조 원과 250명의 고급 기술자만 주면은 석 달 만에 핵무기를 히로시마에 떨어진 정도의 핵무기를 석 달 만에 3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했어요. 무섭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이제는 미군 철수하라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 무슨 여론이 자꾸 나오면 그래? 그러면 너 미국 땅, 그거 미군 부대, 그거 우리 땅 공짜로 쓰는 거, 그거 돈 내놔. 월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썼잖아.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돈 내놔. 이제는 한국도 힘이 있어요. 협상에 힘이 있어요. 이제는 막 밀어붙여요. 이제는 미국에서 당황하게 생겼어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이나 어쨌거나 이미 한미동맹은 금이 갔고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의회 일부와 또 그 싱크탱크 연구기관에서 한국을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해주고 완전히 손을 떼라. 한국으로. 트럼프가 너희들은 너희가 지켜라. 왜 우리가 돈 쓰고 우리가 우리 애들 갖다 죽이면서 우리가 왜 막아주느냐. 트럼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배후에서.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과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완전 자주 국방, 완전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는 눈치 볼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모든 기술 전쟁에 지금 한국의 모든 각종 기술을 빼가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고 공갈 협박을 매서 미국에서 전부 다 만들게 해서 기술을 빼먹고 한국의 힘을 다 빼먹고 알맹이는 다 빼먹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을 다 말라 죽이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용해 먹고 빼먹고 발로 걷어차겠다는 게 바이든이 만든 IRS 법입니다. 여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엄청나게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있죠. 바이든이 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삼성에 가서 뭐 우리가 기술 동맹이다 뭐다 하면서 해놓고 돌아가서 뒤통수 치고 IRS로 뒤통수 치고 미국 놈 믿지 마라. 이젠 믿을 때가 지났어요.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요. 그건 말할 필요 없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빼먹으려고 우리를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욕 누르고 견제하고 우리를 저희들의 계획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는 이런 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중국은 끝없는 그 야망과 더러운 확장, 그저 무조건 다 먹어버리겠다는 남태평양 섬들도 전부 다 메꿔가지고 저기 거다 막 이제는 한국의 김치, 한복 이게 다 중국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며칠 전에 태국기도 저희 거래요. 한국이 떨려와서 전 세계에서 태국에 막 휘날리니까 태국기도 저희 거래요. 이런 날도둑놈 같은 놈들. 반면에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심어놓은 1대1로 투자들 전부 망가져가지고 우리 못 갚아, 우리 돈 없어, 전부 다 이제 나가자빠지니까 중국이 엄청난 그 투자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지금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지금 몰려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쏟고 그동안 당했던 국제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마지막 삼성, 금성, 우리 한국의 LG 한국의 기업들로 지금 알맹이는 다 빼놓고 지금 어마어마하던 그 한 도시가 전부 다 텅텅 빈 도시가 되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애면을 당하고 있고 전부 다 중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고립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한국을 끌어안아야 살겠다. 이제는 중국에서는 그겁니다. 한국 끌어안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별별 유혹이 다 들어와요. 그 투자하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중국 놈들, 대한민국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다 나타난 증거들 아닙니까? 1대1로 해가지고서 지금 그런 와중에서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외무장관을 불렀어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외무장관이 거기 가가지고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양국의 공동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거 하나. 미국과 중국의 공동 도전이 뭡니까? 미중 전쟁이에요. 미국의 견제,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너희가 미국 편 들지 말고 이제는 우리하고 함께 미국과 맞서 싸우자. 무역이든지 뭐든지. 여기에 같이 고개를 끄덕하고 악수를 하고 왔어요. 우리 외무장관이. 왜? 중국을 아직은 무역 대국, 무역 시장이 큰 시장이니까 아주 버릴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가서 또 꼬리치면서 또 돈 좀 몇 푼 벌어먹으려고 막말로 중국 시장 버려도 이제 세계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끌려가다가 중국의 밥이 되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도 대만과 남중국의 문제에서 중국 허락 없이는 너희들이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 아주 대국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저는 대국이요 큰 산이요 대한민국은 소국이요 조그만 산이다. 너는 우리 손이야. 그러니까 우리 허락 없이는 남중국의 문제나 대만 문제, 이거는 이제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이 파워들의 군사력들이 뭐 또 각양각색으로 이제 지원이 될 거니까 한국을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만과 남중국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을 우리 허락 없으면 끼어들지 말라. 이런 놈들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지금 그 경제 그거 조금 바라보고서 잘못하면 안 돼요. 한국은 지금 하루가 무섭게 나오는 신무기,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신무기, 원자 폭탄을 대행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미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파워가 점점 커지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언젠가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이거 다 한국하고 한 통속이 되지 않겠나. 그럼 중국은 완전히 포위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겉으로는 끈소리 쳐서 지금 속으로는 다 골마 터지고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한국입니다. 한국의 파워가 그렇게 무섭게 지금 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눈을 넓게 열어서 유럽과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은 세계를 또 한눈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미국과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에서 무기를 우크라이나 주면서도 조건을 붙였어요. 너희 안에 쳐들어온 러시아 군에게만 쏘지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라. 조건부로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다 이제는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본토도 쳐도 좋다. 그럼 푸틴은 가만 앉아 얻어맞기만 합니까? 푸틴은 원자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을 불러오고 결국은 무서운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핵전쟁의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한국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국의 최신식 이 무기들을 지금 보내라고 날리고 지금 독일도 영국도 지금 나토가 한국의 무기를 지금 급하게 지금 끌어들이려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은 갑자기 무기 못 만들어요. 없어요. 통통 다 비었어요. 30년 동안 평화 하면서 다 죽어버려서 그 황선 기업을 살리려면 5년, 10년, 빨라야 5년, 10년 걸려야 겨우 나와요. 지금 독일에서 한 달에 탱크 한 대밖에 못 나옵니다. 못 당해요. 한국이나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도 지금 꼬리 내리고 한국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서는 또 미국하고 똑같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더 이상 방위 산업으로 유럽을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지 못하게, 지금 왜 완전히 한국의 무기에 전부 유럽이 다 그냥 몽땅 다 먹게 생겼으니까 지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한국의 방산 무기를 지금 사들이면 막 견제하면서 폴란드에서 한국하고 계약 항공까지 취소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하고, 왜 유럽연합에서 폴란드에 이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안 주겠다고 그냥 밀고 땡겨하면서 지금 폴란드가 한국하고 엄청난 몇 조 원짜리 계약 항공가 다 취소하게 만들고, 지금 유럽과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도 한국을 자꾸 지금 끌어내리고 제재하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는 참 애매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 위기의식을 느끼며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 한국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중동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한국의 가장 신뢰가 높은 한국의 우방이고 한국의 무기를 무조건 다 사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요. 비록 이들하고 서로 맞서고 있지만은 이란도 친한파입니다. 사실은 이란도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이란도 친한파입니다. 그러면은 중동은 이미 다 한국하고 한통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의해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발틱 3국 이들이 원자로와 또 모든 한국의 무기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아주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콜, 코리아 웰컴. 더 말할 것도 없이 몽골,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등 스탄스탄 하는 이런 나라들은 지금 한국하고 한 핏줄이라고 하면서 한국하고 하나 되려고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를 거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아프리카 48개국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거죠.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을 한국에 모아놓고 뭐 했겠습니까? 막 띄운 거죠. 한국을 보여주고. 저는 바로 그걸 아는 거죠. 왜? 자원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도 멍청이가 아닙니다. 이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뭔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지금 중앙아시아 세 나라를 지금 방문하러 이미 떠났습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앞으로 우리가 대륙횡단 철도를 논다든지 새로운 실크로드 할 때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 가치가 있는 이런 중앙아시아 나라들입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그 파워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시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다 내다보고 지금 거기다가 미리 포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를 보게 되면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틴 다 한국 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태극기를 거기다 그리고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또 동남아에서 호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전부 코리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소용돌이 치는 이런 세계에서 코리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유럽과 선진국 미국만이 한국을 지금 견제하려고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빨개이들만이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중국과 북한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 나머지 전 세계는 전부 이 태풍에 돌아가는 그 속에서 태풍의 눈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태풍의 눈인 코리아에 집중하고 있고, 코리아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는 구소련 스탈린 때에 김일성과 남한을 쳐들어온 그거 외에는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는 한국에 갑질 노릇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러시아는 한국을 괴롭힌 일이 하나도 없고, 러시아는 한국을 강탈한 일이 하나도 없고, 러시아는 한국에 이익만 줬습니다.
유의만 줬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불금 사업이라는 거. 왜? 노태우가 러시아에 30만 불을, 30억 달러인가 차관을 준 거 갚을 돈이 없으니까 푸틴이 우리는 현찰이 없으니까 우리 무기로 물물 교환을 하자. 무기로 갖겠다. 이게 불금 사업인데 1차, 2차, 지금 3차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단됐지만은 오늘 우리나라의 방산이 뭡니까? 우리나라 계속 올라가는 방산이 전부 다 러시아의 무기, 러시아의 기술, 러시아에서 보내준 그 기술 가지고 아직도 공개도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자기 나라도 아직 채 만들지 않은 기술 가지고 줬어요. 푸틴이. 완전히 비교하고 정반대로 뒤엎어졌습니다. 푸틴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술, 최근에는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와 또 핵 항공모함의 그 소형 원자로 설계도 이걸 다 한국에 줘서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린 열도 저 사할린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마음대로 개발하라. 저 시베리아에 어떤 유전도 주겠다. 시베리아의 그 모든 광활한 땅을 너희들이 다 개발하고 너희들이 다 발전을 시켜라. 지금 러시아가 살찌는 최대의 대박은 코리아입니다. 북극 항로 코리아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왜? 한국밖에는 북극 항로를 뚫고 나가는 쇠빙선과 LNG선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없기 때문에 북극 항로 열리면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세계 물류가 저 남쪽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그 중국놈의 그 멸시와 천대를 갑질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맞바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경비와 시간과 그 길이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데 북극 항로가 황금알을 낳는 거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한국에 벌써부터 춤을 흘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래도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데 문재인 정권에서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는 절대로 안 보낸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하지 살상 무기는 절대로 안 보낸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견지해 오고 있고 윤 대통령도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폴란드에서 그래서 자꾸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라고 미국도 자꾸 우크라이나에 한국 최신의 무기 보내라고 하는데 한국은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는 안 보내. 우리는 인도적 차원 이거나 딱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흐뭇한 겁니다. 역시 코리아구나. 코리아는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 왜?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전 세계 모든 국제 기업들이 다 철수했는데 한국만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그대로 버티면서 거기서 계속 망해가는 구소련의 경제를 러시아의 경제를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러시아도 한국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딱 서 있어요. 다른 동맹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신뢰의 동맹입니다. 동맹 안엔 동맹이에요. 그래서 북극 항로와 대륙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극동 개발 여기에 지금 뭐 벌써부터도 사할린과 저 그릴 열도와 또 연해주 또 저 시베리아 북쪽에 유전 다 주겠다고 벌써부터 그러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최대의 동맹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제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고 우리를 해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고 하는 가장 큰 기회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저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성페테르스부르크에서 3차 경제 포럼을 하면서 거기서 16개국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얘기하는 중에 코리아에 대해서 코리아는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으므로 우리와 신의를 지키는 나라다. 아주 코리아에 아주 큰 신뢰를 선포했습니다. 코리아는 역시 배신하지 않는 나라. 우리는 코리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언제든지 코리아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 문을 열어놓고 있다.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16개국 전 세계 대표적인 언론사들 앞에서 그 이상 자세한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선진국을 빼놓고는 전 세계가 웰컴 코리아. 웰컴 코리아. 한국은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약탈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이 들어간 데는 농업 개발을 해서 얻어먹던 나라가 가난에 찌들려 밭도 못 먹던 나라가 그 농사를 해가지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들이 다 죽었다가 사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에 아주 기름진 농토를 만들었어요. 한국은 가는 곳마다 살게 하는 나라지, 가는 곳마다 어디서 단 한 푼이라도 중국처럼 약탈하고 착취하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 배신하는 대신에 한국은 전부 다 어디 가든지 한국에 가기만 하면 전부 다 살려내요. 전부 다 도와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쓰실 대한민국, 항상 쓰실 한민족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발목 잡는 악랄한 이 악한 마귀 세력들만 요거만 싹 쓸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다 품에 안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고, 따라서 남북 통일은 거저먹는 것이고 세계 중심 국가로 떠올라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한국은 당당한 전 세계의 최고의 리더 국가가 돼서 한국의 세계를 평화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위성 사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위성 사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 세계에 돌아가는 큰 태풍과 그 태풍의 눈인 코리아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내비게이션을 봐야 됩니다. 위치를 봐야 됩니다. GPS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은 이거를 똑바로 보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박정희처럼 이승만처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쳤는지 정면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정면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괜히 겁만 먹고 나라 다 망했다, 겁만 먹고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고 있는 유튜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개딸 같은 놈들은 절대로 맥히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나 살고 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버텨온 대한민국이고,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시편 33편 8절 이하,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모든 계획과 도모를 다 패하고 전 세계 딥 세력, 글로벌 세력들의 제 아무리 큰 플랜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있기만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고, 요즘 사상과 이념이죠. 각양각색의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의 심사, 그의 마음은 대대에 변하지 않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그 뒤에 시편 33편 13절 이하 마지막까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고하신 곳에서 세상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지으시고 악하게도 선하게도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면합니다. 구원함에 맡은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대한민국에 베푸시옵소서. 여호와여, 모든 사상과 모든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온 민족의 소망, 온 민족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정하사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마지막 이스라엘로 이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로 먼 세계로 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의 나팔로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모델로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전 세계의 하나의 태풍권에 대한민국을 태풍의 눈으로 중심을 삼아서 지금 전 세계를 정신없이 흔들고 돌리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흥만성쇠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과 또 온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이 민족을 택하여 태풍의 눈으로 삼으소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세상 모든 나라들의 도모를 주관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자들과 또 이 나라를 쓰기 위하여 기도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 세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장위하여 아범 전하리 죄정에 빠져 헤매며 찾아라 합격한 아들이 떠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이방 전하리 저제일에게 하고서 하늘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나가랑 모르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던지 더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너일 증인 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주 사랑을 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